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잠깐만 리뷰를 하고 계속 나갑시다. 페르미 펑션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면요. 어떤 에너지 값 E가 있을 때 그 에너지 값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럼 그런 에너지 E 값을 가지는 에너지 스테이트에 전자가 그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몇 퍼센트 확률로 들어갑니까? 그런 걸 멋있게 계산해 줄 수 있는 함수가 있나요? 라고 해서 나온 게 페르미 펑션입니다. 뭐 이거는 저기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컨덕션 밴드에 많은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는데 이 에너지 레벨을 E1이라고 할 때 여기에 전자 발견될 확률은 이렇게 페르미 함수에 대입을 하면 값이 나올 거고 그 값으로 몇 퍼센트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페르미 함수를 쳐다보면 여기 E 서브 F라고 하는 중요한 에너지 레벨 하나가 나옵니다. 이름하여 페르미 레벨 또는 페르미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임의의 에너지 값이 예를 들어 여기다라고 했는데 이걸 대입을 여기다가 했더니 이게 값이 0.5가 나오는 그 에너지 값은 요거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될 겁니다. 물론 실리콘 반도체의 경우 뒤에 이제 수업을 더 나갔다 보면 나오겠지만 지난 강의에서도 언급했지만 페르미 레벨이 아마 여기 한가운데 잘라 있는 거에서 소폭 하단부로 0.007 일렉트론 볼트 정도 낮은 곳에 페르미 레벨이 존재할 겁니다. 라고 했었고 밸런스 밴드에도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고 컨덕션 밴드에도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는데 밸런스 밴드는 전자가 좀 많은 편이죠. nearly filled 돼 있죠. 거의 꽉 차 있죠. 그다음에 컨덕션 밴드는 전자가 뭐 nearly empty죠. 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있고 여기는 많아요. 이걸 볼 때, 전자 발견될 확률이 50%인 에너지 레벨은 여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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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면, 여기는 아닐 것 같아요. 여기 뭐, 딱 봐도 많잖아요. 여길까요? 하면 거의 없잖아요. 왠지 확률이 여긴 0에 가까울 거고, 여긴 100에 가까울 거예요. 50이 어딜까? 하면, 좀 때려봐도, E 서브 C와 E 서브 V에 가운데쯤 얹어져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컨셉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라는 기준 에너지 레벨을 잡고 이 EF보다 높냐, 낮냐, 같냐에 따라서 페르미 펑션의 값이 높으면 거의 0으로 수렴했죠. 낮으면 얘는 거의 1로 수렴했습니다. 100% 확률이죠. 실제 여기 밸런스 밴드 하단부에 이런 에너지 스테이트들은요. 뭐 거의 백발백중 전자가 채워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컨덕션 밴드 저 위에 있는 이런 데는요. 여기 전자 있습니까? 물으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없을 거예요. 확률상 거의 0에 가까울 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가 하필이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일 때는 딱 0.5, 분의 1. 밴드의 한가운데 어디쯤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바탕으로 다음 얘기, 온도 의존성을 보도록 합시다. 온도 의존성은 사실 이럴 땐 수학의 힘을 좀 빌려오면 되는데요. 페르미 펑션의 이 수식을 보면 E-EF 나누기 KT분의 1이니까요. 이걸 그림을 그릴 때 여기 E 빼기 EF를 X라고 두면 돼요. 여기가 X축이죠. X 값이 0이 된다는 건 E 빼기 EF가 0이니까 요게 의미하는 바는 에너지가 페르미 레벨일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우리 배웠잖아요. Y축을 이제 페르미 함수라고 놓으면 2분의 1이 되는 0.5인 지점이 여기 0에서 만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이 그래프를 그리는 일은 뭐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शी트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매트랩과 같은 수학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 대입하고 그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 다른 수업에서 여러 가지 툴들이 있으니까 어떤 툴을 써도 좋습니다. 뭐 엑셀이 아마 가장 편할 건데요. 그림 그려서 플라팅 기능을 이용하면 온도 100켈빈이니까 여기 있는 T 있죠, T. 여기다 100켈빈 넣고 한번 그려보고 300켈빈 넣고 한번 그려보세요. 근데 이게 수학만 잘하면 온도를 올린다는 건 요 전체 엑스포넨셜 위에 X 자리에 분모의 값이 커지니까 온도가 뜨거워지면 X 값이 커지지만 분모의 값이 커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 전체 엑스포넨셜의 값이 커지니까 온도에 따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하고 뭐 충분히 추정해낼 수 있을 겁니다. 온도별로 그림을 그린 거고요. 0켈빈일 때만 극단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계단처럼 떨어지는 이런 커브가 나옵니다. 이런 건 이제 불연속 함수기 때문에 엑셀에서 엑셀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매트랩 이런 데 오류가 날 여지도 있습니다.
나중에 수학을 통해서 이런 불연소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배우는 날이 올 건데 이거 나중에 스텝 펑션이라고 나중에 또 다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300켈빈 반도체 물리나 반도체 제품들은 다 300켈빈 기준이라서요.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기준으로 잘 그림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갑시다. 그 다음은 이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에 대한 컨셉입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페르미 함수라는 것 자체를 나중에 좀, 그, 적분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수학 실력을 한번 1 플러스 엑스포넨셜 x분의 1 dx. 적분을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수학 좀 했는데, 이거는 뭐, 이거잖아요? 지금도 수학이야? 뭐 그냥 적분하면 끝나죠. 이거 1 더 해봐. 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이거 뭐, 한적분을 할까? 막 별의별 짓을 해도요, 잘 안 풀릴 거예요. 풀어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앉아서 저거 풀고야 만다고 한번 풀어보세요. 잘 안 될 겁니다. 실제 이 페르미 함수가 들어가 있는 적분식을 이 뒤에 잠깐 보고 올게요. 강의 노트에. 이렇게 페르미 함수고 적분은 에너지에 대해서 하죠. 그랬더니 뭐 전자농도가 나와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어쨌든 적분을 해야 돼요. 좀 이따가. 이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함수 모양 자체가 적분하기가 대단히 힘든 꼬라지라서요. 이거를 좀 바꿔봅시다 라고 하는 게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에서 봅시다. 이 엑스포넨셜에 보통 엑스포넨셜의 세제곱 정도 되면요. 1보다 월등히 큽니다. 아마 이거 알고 있는 학생은 이게 한 2.7 정도 되는 수치라서 그냥 3이라고 하면 충분히 크죠. 25배, 27배, 30배 가까이 크니까 충분히 큽니다. 그래서 3이라는 숫자가 여기에도 나옵니다. 요 3과 요 3을 잘 머리에 넣어보면 요 녀석이구나. 원래 페르미 함수의 식을 다시 여기 써보면 E-EF 나누기 KT인데요. 여기 E 빼기 E-EF 요게 만약에 3KT가 되면 KT 약분되니까 요 덩어리만 보면 엑스포넨셜의 상승이 나옵니다. 그럼 요 앞에 있는 1보다 월등히 크죠? 그러면 이건데 이게 월등히 크니까 너 1 날라가 하고 근사를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3승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E-EF를요. 이 나누기 KT인데 요 KT의 3배 정도 되게 E-EF가 KT의 3배보다 크면 이 페르미 펑션의 이 분모에 있는 E-EF 나누기 KT에서 엑스포넨셜 위에 있는 요 지수가 워낙 큰 값이 되죠. 즉 예컨대 엑스포넨셜의 3승 정도 되면 크죠. 누구보다 크냐? 이 앞에 적분할 때 항상 애로사항이 요 1보다 월등히 커요. 그래서 1 더하기 엑스포넨 3승쯤 되니까 좋아. 요거는 요렇게 근사를 하면 되겠구나. 1하고 1 더하기인데 얘는 무시를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분의 1이니까 그냥 위로 뒤집으면 마이너스 쓰고 E-EF 나누기 K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게 결과에 딱 나와 있죠. 근사로. 네. 그래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에너지 레벨이 페르미 레벨보다 충분히 크면 충분히가 얼마인데요? 3KT입니다. 이 KT가 또 중요한 겁니다. 이거 0.026 일렉트론 볼트라고 앞에서 외우라고 했죠. KT는 K도 중요하고 T도 중요하지만 그 둘의 곱의 값을 머리에 암기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KT 0.026 일렉트론 볼트 상온 300켈빈 기준입니다. 저거 3배쯤 되니까 0.078 정도 되면 내가 관심 있는 에너지 레벨이 페르미 레벨의 0.078 0.078 그래서 이제 밴드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갑시다. 여기서 아까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대충 가운데 어디쯤 있다고 했는데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에너지 스테이트가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에 전자가 몇 퍼센트 확률로 있을까를 고민할 때 요 차인데 요게 0.078보다 클까 작을까인데 밴드갭이 112니까요. 요거 절반 정도 되면 0.56이죠. 누가 봐도 요 에너지 갭은 0.078보다 크네.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 써도 돼요. 정리하면 컨덕션 밴드 안에서 임의의 에너지 스테이트에 전자가 있을 확률을 계산할 때요. 굳이 페르미 펑션의 이 복잡한 원래의 식을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 근사식을 가지고 와서 연산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편합니다. 수월하고 편한 건 무슨 관점?
적분하기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렇게 적분하는 것보다 요거를 요렇게 1을 버리고 적분하면 좋습니다. 다만 요 x 값이 충분히 1보다 커야 되겠죠. 이 x가 1보다 크다는 그 x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데 그 범위가 뭔데요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요 조건 if문입니다. 에너지 빼기 EF가 3KT보다 크면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을 써서 페르미 함수를 심플리피케이션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밑에서도 합시다. 야, 그럼 이번에는 에너지가 EF보다 작아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뭐 E 빼기 EF 하면 마이너스니까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좌측 우측에 마이너스 부분이 보기가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야, 그냥 깔끔하게 에너지가 EF보다 낮죠. 밑에 쪽에 있어. 근데 그 낮은데 그 갭이 말이야. 3KT보다는 큰 거야. 그러니까 여기 EF가 있고 Y축을 에너지라고 보면 내가 관심 있는 에너지가 이쯤에 있어요. 그럼 EF보다 밑으로 쭉 내려오죠. 요 에너지값 요게 3KT보다는 충분히 큰 에너지 레벨만 관심이 있어요. 이걸 벤 다이그램으로 끄집어 오면 그냥 뭐 대충 가운데쯤에 EF 있다고 했는데 내가 관심 있는 게 밸런스 밴드 이런 에너지 이런 에너지 이런 에너지야. 딱 봐도 요 갭이 밴드 갭의 절반인데 0.56이잖아요. 그냥 뭐이 3KT가 아까 0.078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봐도 야, 뭐 내가 밸런스 밴드에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에 분자 발견될 확률 계산하면 백발백중 요 if문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페르미 함수를 그 복잡한 식을 어떻게 단순화할 수 있을까인데요. 일종의 수학인데요. 그, 이, 이 단어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바이노미얼 깨끗하게 써.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이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이게 수학 미적분학 책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나올 겁니다. 그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 플러스 엑스포넨셜 x는 저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는 알았는데 까먹었다.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을 하면 1 빼기 엑스포넨셜 x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이 붙습니다. 이 x가 엑스포넨셜 x가 요 녀석보다 월등히 작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밸런스 밴드 안에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는 EF보다 월등히 낮은 에너지입니다. 이거 요 if문을 만족하는 거죠. 이렇게 요 if문을 만족할 때는 이 부분이 워낙 작아져서요. 얘를 분사하기를 1 더하기 엑스포넨셜이 아니라 1 빼기 엑스포넨셜의 E 마이너스 EF 나누기 KT로 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렇게도 나중에 적분에다가 대입을 할 겁니다. 요거는 밸런스 밴드에 쓰니까 아마 뭐 호라고 연관된 걸 쓸 때 나오나 보다라고 기억하면 될 거고요. 아까 위에서 좀 전에 배웠던 이 녀석은 뭔가 에너지 레벨이 페르미보다 위에 거죠. 컨덕션 밴드 쪽이니까 이거 전자 농도 N 계산할 때 뭔가 활용하는데 유용한가 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뒤에 내용이 나올 때 또 다시 쓰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줄입니다. 마지막 줄에 있는 얘기는 어떤 스테이트가 비워져 있을 확률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좀 전에 공부한 게 앞으로 돌아가면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가 occupied, 채워질 확률이 페르미 펑션의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저거를 occupied의 반대말이네. 이게 약간 그 배반 사건 같은 거예요. 뭐 아니면 도죠. 근데 뭐 아니면 도 말고 중간은 없어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전자 발견될 확률이 60%예요. 0.6이에요. 그러면 전자가 발견 안 될 확률, 안 된다는 표현이 이게 뭐 아니면 도라는 거니까 중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에너지 스테이트가 occupied의 반대말 not occupied가 아니라 empty라는 거죠. 비어 있다? 그 에너지 스테이트가 비어 있다라는 건 비어 있는 구멍이 들어가는 거죠. 바로 홀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그 에너지 스테이트에서 홀이 발견될 확률은 뭐냐라고 물으면 0.4겠죠. 이게 전자 발견되는 0.6이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1에서 전자 발견될 확률을 뺀 이 함수 값이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가 비어 있을 확률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가 비어 있대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홀에 의해서 채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홀이 발견될 확률이 얼마일까요? 이런 얘기죠.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 또 다른 페르미 펑션이 있나요? 아닙니다. 페르미 펑션 자체가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가
occupied by electron이잖아요. 그 반대말을 구하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1에서 전자 발견 확률 빼버리면 됩니다. 1 빼기 F이니까 주로 홀이 어디서 발견되죠? 밸런스 밴드잖아요. 요 조건이죠. 요거예요. 요거를 여기다 똑 하고 대입하면 1 빼기 이거니까 1 날라고 빼기 들어가서 더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이거 근사식이다. 네. 근사식이라서 근사식 넣어도 되네. 밸런스 밴드니까요. 그래서 대입을 하고 요거는 그냥 이 부호만 바꾼 거예요. 부호만. 마이너스를 다시 잡아놓으면 원래 거 나옵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요. 에너지가 페르미보다 밑에서 얼마나 갭이 빼기로 있느냐를 강조하고 싶어서 요 if 문에 있는 이 값을 살리고 싶어서 저자가 앞으로 마이너스를 앞으로 덜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의 활용 사례를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이제 진짜입니다. 이제 진짜인데요. 머리를 좀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분, 12분이니까요. 3분만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맞췄지? 중간에 학생이 질문을 한 게 뭐냐면요. 밴드갭 내부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이 아닌데 왜 밴드갭 안에는 전자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럴싸한 질문이죠. 저도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전에는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자가 예를 들어 에너지 E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 녀석이 그 에너지가 하필이면 EC와 EV 사이의 에너지 값을 가진다라고 하면 페르미 함수 오늘 공부해 보니까 그 뭐 밴드갭 안에서도 F 오브 E 값이 0이 아니니까 전자 발견될 확률이 밴드갭 안에도 뭐 0이 아니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전자가 존재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전자 발견될 확률이 0이 아니어야 돼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둘째, 발견될 확률이 0이 아니더라도 뭐 0이 둘째, 전자가 존재하려면 전자가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학습한 대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사이에는 어떤 에너지 스테이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또 머리가 다시 뭐야? 아까 밸런스 밴드랑 컨덕션 밴드 사이에 거기 존재 발견될 확률이 0이 아니라면서요. 존재 있는 거 아닙니까? 존재할 확률이 0이 아닌 거랑 존재하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왜 달라요? 라고 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전자가 특정 에너지 E 값을 가지고 존재하고 싶으면 두 가지 조건을 AND로 만족해야 됩니다. 첫째, 발견될 확률이 0이 아니어야 되고 둘째, 에너지 스테이트가 존재해야 돼요. 에너지 스테이트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원자 하나만 생각해보면 3s, 3p, 오비탈이죠. 고등학교 때 과학시간에 배운 학생도 있을 거예요. 3s, 3p, 오비탈 그 중간쯤 사이에 있는 에너지 가진 전자는 없나요? 라고 없다라고 맨날 수능 볼 때 답책하잖아요. 왜 없어요? 물으면은 거기는 오비트가 없어요. 거기 에너지가 스테이트가 없어요. 그런 궤도는 존재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사이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있습니다. 0이 아닙니다. 페르미 함수 계산해 보세요. 0 안 나와요. 근데 왜 전자가 존재 안 해요?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내가 전자가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하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은 엄연히 다른 질문이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 공유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계속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이제 드디어 앞에서 썰을 푼 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써먹을 장표입니다. 제목을 보면 캐리어들이니까요. 전자 아니면 홀입니다. 이 녀석들이 평형 상태이니까 더멀 이퀄리브리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다 반영됩니다. 평형 상태인데 분포를 보고 싶은 겁니다. 이 분포인데 무슨 관점에서 분포를 보느냐 라고 할 때 에너지 관점에서 볼 겁니다. 즉 에너지의 값이 예를 들어 0 일렉트론 볼트를 가지는 전자는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뭐 단위 부피당 몇 개일까요?를 따져보면 결국은 N이라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전자의 농도를 표현하는 그 심볼이었죠. 이거가 얼마일까를 묻는 질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1 일렉트론 볼트인 이 정도 에너지 가지는 전자는 또 몇 개가 단위 부피당 있나요? 그 N 값은 또 얼마인가요? 라고 묻기 시작하면
에너지 값별로 0부터 뭐 예를 들어 1까지로 표현했지만 어떤 임의의 에너지 값을 가질 때 전자의 농도는 얼마냐를 알고 싶으니 바로 이런 함수 값을 계산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 얘기입니다. 캐리어들의 분포입니다. 즉 전자의 분포, 홀의 분포입니다. 이거 홀이라고 하면 홀은 우리가 P라고 쓰기로 했으니까요. P 오브 E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걸 왜 궁금해 하는데요? 라고 하면 요 밑에 있는 답부터 봅시다. 요 Y축이 전자의 에너지입니다. 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입니다. 네. 이 X축 방향에 있는 이 축이 나타내는 값의 의미는 전자의 농도를 나타낸다라고 합시다. 에너지별로. 여기 에너지 값 대입하면 뭐 얼마 나오고 여기 넣으면은 요 정도가 나오나 봐요. 그러면 이 N 오브 E라는 거를 E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거예요. 에너지 축을 여기 Y축에 놓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함수값이 X축에 있어서 약간 어색할 겁니다. 우리는 항상 Y는 fx니까 X를 여기 놓고 함수값을 Y에 놓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를 X로 놓고 여기를 Y로 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즉은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늘어났다가 꼭지를 찍고 확 빠져서 없어져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 그래프가 여기에 검정색 실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쑥 떨어지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낙서한 걸 좀 지울게요. 잘 보라고. 이게 에너지입니다. 이게 에너지에 따른 전자의 농도를 나타내는 축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얻어졌대요. 이거 어떻게 찾은 거야? 어떻게 찾지? 위에 여기 나옵니다. NOV 이거 얻었대요. 어떻게 얻냐? by ing 곱함으로써 요걸 얻을 수 있대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이 뒤에 답을 보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에너지 어떤 에너지 값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전자가 몇 개 있을까? 어떻게 찾지? 이거를 이제 유사한 상황을 내가 항상 가지고 오는 게 요즘에 프로야구가 개막해서 유현진 빼고 투수들이 나오면 다 이기는 하나가 지는 법만 알다가 이기는 법만 알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평가를 받으면 프로야구가 개막이 됐는데요. 프로야구를 보러 가거나 뭐 프로농구도 좋고 축구도 좋고요. 그 스테디움에 가보면 경기장에 가보면 이렇게 의자가 쫙 배치돼 있잖아요. 나 이거 볼 때마다 야 반도체가 여기 숨어 있네라고 봅니다. 보세요. 여기 의자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가운데 복도가 있어요. 복도. 사람 왔다 갔다 하죠. 복도에. 요거 정확하게 밸런스 밴드랑 컨덕션 밴드 같지 않아요? 요 에너지 레벨이 EV, 요거 EC, 요 안이 컨덕션 밴드, 이 내부는 밸런스 밴드. 보세요. 대부분의 관중을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은요 어떻게든 여기가 이제 경기하는 곳이니까 가까이 좋은 데 앉으려고 아래로 이게 낮아지는 방향으로 위치 에너지 관점. 이 위에는 엄청 높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높고. 하여튼 낮은 에너지는 제일 좋아요. 실제 좌석 티켓 값도 그래서 밑에가 비싸죠. 근데 복도에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욕 먹어요. 왜 당신 뭐해? 우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 길 방해하지 마세요. 이 자리가 없잖아요. 그 자리가 없는 게 아까 우리 학생이 준 질문하고 같아요. 관중을 스테디움에서 발견할 확률을 찾아야 되는데 요 정도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는 관중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관중을 발견할 확률은 0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중들이 여기 뭐 아이스크림도 사고 맥주도 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거기 앉아 있는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관중석 자리가 없잖아요. 에너지 스테이트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빗대어서 이해하면 좋을 겁니다. 자, 이러면 다음 질문이에요. 요 높이 방향으로 위치 에너지라고 잡았을 때 각 에너지별로 사람이 관중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걸 나타내는 게 N 오브 E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관중이 몇 명 앉아 있는지 어떻게 찾죠? 라고 물으면 너무 쉽죠. 그 에너지 레벨에 여기 뭐 E1, 여기는 E2라고 하면 E1에 여기 좌석이 몇 개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헤아리면 되죠. 에너지 스테이트의 개수구나. 에너지 스테이트의 개수, 의자의 개수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데는요, 사람들이 경기가 잘 안 보여서요. 가요. 그 가격도 싸요. 유도하려고 잘 안 보이니까 표도 잘 안 팔리니까 싸게 해서 많이 팔려는 건데요. 여기에 그럼 사람이 몇 명쯤 있을까요?를 확률 곱하기 확률. 사람 발견될 확률이죠. 사람 발견 확률을 곱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의자 개수가 100개예요. 사람 발견될 확률이 0.1이에요.
그러면 제일 높은 층에는 10명이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보다 좀 낮은 바로 그 다음 층에 그 다음 층에도 그럼 사람이 발견될 확률이 있겠네요. 맞아요. 거기는 근데 의자가 80개밖에 없어요. 근데 발견될 확률은 0.2예요. 그럼 16명이 있네요. 이 짓을 위에서부터 모든 층별로 다 하면 돼요. 다 더하면 관중의 총수가 나오죠. 이제 이걸 머리에 넣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각 에너지별로 계산한 다음에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다 더해요.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전자의 농도 N이 나온다. 이거 우리 배운 건데 그거예요. 이 배운 숫자가 나오는지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을요, 에너지 관점에서 함수로 나타낼 거고 그걸 에너지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전자의 총 농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걸 구하기 위해서 그 관중 숫자를 층층이 계산하듯이 얘도 필요한 개념이 그 뭐 의자 개수. 그게 뭐지? 바로 density of state입니다. 컨덕션 밴드 내 에너지 스테이트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요런 함수를 쓰기로 앞에서 공부를 했고 그다음 오늘 배웠던 각 에너지별로 전자 발견될 확률, 관중이 발견될 확률이죠. 이 둘을 곱하면 전자의 농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홀도 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홀도 밸런스 밴드 안에 있는 그 density of state죠. 그래서 여기는 밸런스 표시하고 여기는 컨덕션입니다 하고 C를 써줍니다. 그다음 여기 그럼 홀이 발견될 확률인데 홀 발견될 확률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전자 발견될 확률을 1에서 전자 발견될 확률을 빼버리면 되죠. 요거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홀의 총 농도는 P2를 적분하면 되니까 얘를 여기 잡아놓으면 되겠네요. 네. 전자의 농도도 이거니까 얘를 여기 잡아놓으면 되겠네요. 근데 오늘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 배웠잖아요. 이 FOV, 1 빼기 FOV. 이 들어가서 결국 해야 할 일이 적분이거든요. 적분을 빠져나오려면 쉽지 않아요. 페르미 함수 그대로는. 근데 어,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을 써서 나오면 굉장히 적분이 쉬워집니다. 대충 큰 그림을 다 얘기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하나하나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이어갑시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하고 싶은 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 밸런스 밴드에 있는 홀, 걔네들이 각 에너지 레벨별로 Y축 방향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레벨별로 어떻게 분포하지? 먼저 전자부터 합시다. 컨덕션 밴드에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찾지? 의자의 분포와 각 의자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멀티플라이 해주면 나올 겁니다. 이거를 이제 도식화 할게요. 왼쪽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화면이 좀 약간 흐릿한데 EC, EF, EV입니다. 겹쳤으니까 더한 번입니다. EV. 그래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고요. 요 Y축은 전자의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방향이 아마 홀의 에너지입니다. 자, 이 Y축은 다음에 그릴 이 그림, 이 그림, 이 그림 다 공통으로 쉐어할 겁니다. 그 다음 그림은 density of state입니다. 도스죠, 도스. 이거는 앞에서 배웠죠. 요걸 에너지라 놓고 요쪽을 density of state. 각 에너지별로 전자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스테이트의 개수입니다. 그걸 봤더니 그때 루트 함수 나왔죠. 뭐 G, C of E는 뭐 어쩌고 저쩌고 붙으면서 루트 1 빼기 EC 나와서 아마 루트 X 함수니까 하면서 점점 포화되는. 그래서 이쪽은 비즈니스 클래스, 요 위는 이코노미 클래스처럼 돼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밸런스 밴드도 마찬가지죠. 요 올라가는 방향이 에너지고요. 이쪽이 G인데 이제 밸런스라서 V를 첨자를 썼습니다. 그것도 루트 함수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density of state도 요 Y축을 왼편이랑 얼라인해서 맞추어서 그린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림 갑시다. 이거는 페르미 함수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아큐펀시 확률이니까 특정 에너지 값에서 전자가 있냐 없냐 그 확률 값을 나타내는 거니까 Y축은 에너지고요. 요 X축 방향이 바로 페르미 함수입니다. 그림을 그려놨죠. 요게 1일 거고 여기 0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에너지 레벨이 뭐냐? 글자가 좀 비슷한데 EF입니다. 페르미 에너지 레벨. 요 값은 0.5겠죠? 네. 그래서 1이라는 값으로 쭉 유지되다가 페르미 레벨 근처에서 탁 떨어져서 밸런스 밴드 언저리부터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이렇게 수렴해 갑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일입니다. 캐리어의 분포를 계산하고 싶어요. 일단 전자의 농도를 에너지별로 알고 싶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요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페르미 함수에다가 곱하기 그거죠. density of state. 이 둘을 곱하면 얘가 나와요. NOV.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하고 둘이 곱하면 되죠. 이걸 수학 시간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하고 둘이 곱해요. 그러면 아마도 어딘가에서 극대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하나는 감소하고 하나는 증가하잖아요. 둘이 곱하래요. 같은 에너지 축에서. 그러면 뭔가가 늘었다가 감소하는 형태일 건데, 요 마지막 요 꼬리를 잡는 건 아마 요 페르미 함수의 그 꼬리, 지수 함수적으로 감소하는 그 꼬리의 모양을 탈 거고요.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요 올라가는 모습은 그 지수 함수적으로 급감하는 요 파트하고 여기에 매칭되는 이 루트 x 함수에 의해서 증가하는 거하고의 경쟁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꼬꾸라져서 감소하는 파트로 갈 겁니다. 아니, 뭐 집에 가서 곱해보세요. 이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이 그림 그려보세요. 그럼 아마 그냥 뭐 올라갔다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답을 알아낸 겁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이 컨덕션 밴드 안에 여기에 막 전자가 많대요. 그 위에 또 좀 있겠죠. 그 위에 또 좀 있을 거예요. 이거 정체를 알아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런 그래프를. 여기서 이제 예전에 내가 숙제를 내줬어요. 요거의 극대값을 나타내는 요 에너지 레벨은 EC로부터 플러스 알파 얼마나 떨어진 에너지 값일까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수학 문제예요. 요 그래프를 나타내는 게 N 오브 E잖아요. 이거를 에너지에 대해서 미분해가지고 0이 되는 곳, 즉 기울기가 여기 0이잖아요. 요 지점 찾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한번 해가지고 0 되는 에너지 값 찾아오라고 했더니 뭐 찾아가지고 어려워요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이게 아마 0, 내 기억으로 KT 나누기 2일 거예요. 300켈빈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드디어 정체가 밝혀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컨덕션 밴드에 여기 뭐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던 전자가 뜯겨져 올라가서 여기 홀이 만들어지고 전자가 올라왔는데 이 전자가 과연 EC에 여기 딱 붙어 있을까? 그 좀 위에 있을까? 그 위에 있을까? 아니면 각 에너지 레벨별로 몇 개씩 있을까? 누가 제일 많이 존재하는 에너지 레벨일까? 뭐 이런 걸 고민해 볼 때 답은 컨덕션 밴드 엣지로부터 2분의 KT만큼 높은 고에너지 레벨에 해당하는 요 에너지 값을 가지는 전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나 여러 문헌들을 보면 전자가 존재한다고 할 때 EV에 EC에서 살짝 띄어가지고 이렇게 점들을 많이 찍어놔요. 다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컨덕션 밴드 엣지에 많아서 전자가 제일 많이 분포했으면 아마 모든 교과서에 이렇게 표시했을 거예요. 이렇게 표시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살짝 소폭 띄어놓은 게 이게 얼마일까 하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2분의 KT예요. 그 근원은 이 N 오브 E를 구해서 네, 극대값 계산하는 고등학교 때 미적분학 실력만 있으면 풀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했으니 홀도 해봅시다. 홀은 뭐 똑같아요. 네, 이 홀이 채워질 확률, 홀이 분포해서 앉을 수 있는 의자, 관중석이죠, 관중석. 곱하기 홀이 발견될 확률이니까 이거는 전자 발견될 확률의 반대 얘기니까 이 점선이죠, 점선. 이게 1 빼기 F 오브 E 그래프입니다. 이쪽을 F 오브 E라 잡고요. 이쪽을 에너지라 잡으면 요 값이 1이거든요. 이쪽으로 에너지가 높아지면 그때 홀이 발견될 확률은 전자 발견될 확률이 거의 0이니까 그 반대값인 거의 1에 가까운 그죠? 1에 가까운 수치가 나옵니다. 점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요 그래프가 1 빼기 F, 1 빼기 F2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1 빼기 F 오브 E니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는 요 커브를 이렇게 늘어나는 거랑 둘이 곱하라는 겁니다. 이러면 방금 한 거잖아요. 방금 위에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감소하는 거 둘이 곱해가지고 뭐 하나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홀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겠네요. 맞아요. 이런 분포니까 홀 역시 이렇게 밸런스 밴드 엣지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뽀글뽀글뽀글 모여 있습니다. 절대로 여기 밸런스 밴드 이렇게 걸쳐 있지 않아요. 왜 밸런스 밴드에는 없을까요? 하면 저기 확률적으로 값이 너무 확률은 있으나 에너지 스테이트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 덴서티 오브 스테이트 0이잖아요. EV라고 하는 에너지 값에서 요 GE 값은 0이에요. 0. 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밸런스 밴드 엣지에는 엄밀히는 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있는 것처럼 편의상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는 요거 설명 내가 이미 앞 슬라이드에서 했습니다. 네, 요걸 곱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깔끔하게 지우고 그냥 이거 자, 여기 있는 글자 왔다 갔다 할게요. 뭐가 바뀌는지 눈으로 보세요. N 대신 P, N 대신 P, GC 대신 GV 그 다음에 발견될 확률값 FE 대신에 1 빼기 FE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우측 하단에 있는 캐리어의 분포도 그림으로 뭔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구나. 올라가는 극대값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진짜 수학을 하러 갈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평형 상태일 때 캐리어, 전자나 홀의 농도 계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N 구하고 P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아니, 앞에서 도핑 안 할 때는 N과 P는 EHP니까 뭐 상온 300켈빈에서 10에 10승계 단위 부피당 있다라고 한 이거였죠. 맞아요. 이제 N을 찾아냈고, 그 N형 반도체 때는 돈을 많이 넣으니까 뭐 원래는 엄밀히 이렇게 억셉터도 빼야 되나 이거 뭐 워낙 작으니까 무시하면 N은 ND고 그럼 P는 매스 액션로에 의해서 ND분의 NI제곱 뭐 이렇게 해서 N형 반도체의 전자농도 홀농도 다 계산했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이거를 푸는 겁니다. 안에 density of state와 확률을 넣고 적분을 해서 이 적분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N은 N of E DE입니다. N of E 자리에 GCE랑 FE를 넣은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전자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뭐 모든 에너지별로 다 찾아가지고 더하면 되는데 그 로어 바운더리와 어퍼 바운더리는 컨덕션 밴드 안에 있는 자유전자면 우린 관심이 있으니까 가장 낮은 에너지 값은 EC고요. 제일 높은 건 뭔지 몰라서 그냥 텍스트로 쓴 겁니다. 파워 오브 컨덕션 밴드에 무슨 이미 에너지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적분을 풀면 됩니다. 근데 그냥은 도저히 못 풀 겁니다. 집에 가서 해보라 했잖아요. y는 루트 x 곱하기 1 플러스 엑스포넨셜 x분의 1 dx 이게 잘 안 풀릴 거예요. 풀어보면. 이 정도야 내가 풀어야 하는데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배웠던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 여기서 by using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에서 할 겁니다. 이때 또 하나 더 가정을 할 겁니다. 어차피 컨덕션 밴드에 ECEV가 있으면 어차피 컨덕션 밴드 저 멀리 올라가서 여기 어디가 끝날 텐데요. 여기가 탑 오브 컨덕션 밴드겠죠. 이쯤 되면 여기에 전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확률이 거의 0이니까 그냥 0이라고 가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0이라고 가정한다면 야 어차피 요만큼 전자 개수가 이 안에 몇 개 있냐 더하는 거나 이 탑 오브 컨덕션 밴드를 쭉 무한대까지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봤자 그 위에는 여기 전자 거의 없어. 0개 있어 라고 하면 something 더하기 0이나 something이나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 적분에 상한 탑 오브 컨덕션 밴드를 무한대라 넣고 더해버릴 겁니다. 이제 이게 어려운 말로 적분을 하고 극한을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전자의 농도 N은 EC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GC 오브 E에다가 F 오브 E를 넣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요거는 앞에서 루트 어쩌고 저쩌고 뭔가 상수 곱하기 루트 E 마이너스 EC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고요. 얘는 이제 이 에너지 레벨이 제일 낮은 게 EC잖아요. EC. EV가 있으면 페르미 레벨이 여기인데 이미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니까 페르미 에너지 레벨보다 뭐 0.56 일렉트론 볼트나 높으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에너지가 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에너지에서 E 빼면 당연히 3KT보다 커요. 그래서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에 의거해서 이 자리에다가 그 1 나누기 1 더하기 엑스포넨셜의 2 빼기 EF 나누기 KT 이거 넣지 말고 그냥 아까 배웠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 빼기 EF 나누기 KT라고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에서 배웠던 그걸 바로 대입할 겁니다. 요러면 적분의 모양이 루트 x에다가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dx 요거 푸는 거예요. 요거는 고등학교 수학 실력이면 풀 수 있어요. 요렇게 해서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풀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요 적분식이 이렇게 풀려나옵니다. 요 앞에 이 덕지덕지 붙은 거를 한꺼번에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요게 중요한 지표가 될 겁니다.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부터 얼마나 백이 떨어져 있느냐. 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실리콘 샘플이 있는데 그 녀석의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 페르미 레벨이 여기 있더라. 라고 하면 요 갭이 작으니까 마이너스에 작은 값 넣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의 큰 값,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여기 있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작은 값이 들어가니까 이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더 커지겠네. 전자 농도가 높구나.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에 철석 붙어 있는 어떤 임의의 반도체 재료가 있으면 그놈은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N형 반도체일 겁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앞에서 공부한 대로 ECEV가 있고 그 도너가 이 근처에 뭐 ED라고 있었죠. 전자 막 올라간 이 N타입 실리콘이잖아요. 이 경우에 페르미 레벨은 원래 도핑 하나도 안 한 거는 가운데 있다라고 했잖아요. EF가. 근데 도핑을 하면 EF가 좀 위로 올라가서 요쯤 어딘가에 존재할 겁니다. 실제 그 데이터가 이 수학적인 내용하고 맞물려 들어갈 겁니다.
자, 페르미 레벨은 움직이는 거고 도핑의 양에 의해서 얼마든지 왔다 갔다 바뀝니다. 이제 이번에는 같은 얘기를 P타입에 대해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한 3분 남아서 정리합시다. 어, 각 에너지별로 홀의 농도도 구하는 방식은 단순히 모든 에너지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되죠. 이게 홀 농도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에너지 레벨은요. 밸런스 밴드 내부니까요. 이 부위부터 가장 밑에까지 가는데 가장 밑을 그냥 더 내려버릴 겁니다. 원래 엄밀히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여기에 대부분 홀이 있고 밸런스 밴드 저 어딘가에 끝은 나겠죠. 여기 이제 바텀 오브 밸런스 밴드일 겁니다. 근데 그 밑에도 홀이 있을까? 없어요. 이게 빵개.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여기 있는 홀들을 더하는 거나 밑에 뭐 더하기 0을 한들 값의 변화가 없으니 이 바텀 오브 밸런스 밴드를 그냥 무한대로 마이너스 낮은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버려요. 요 라인을 나중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놓고 접근할 겁니다. 그럼 여기도 원래는 P 오브 인데 요거 P 오브 E를 구성하는 게 density of state, 관중석 분포도, 의자 배치도 스테디움에. 그다음 여기는 각 의자가 비어 있을 확률이니까 채워 있을 확률 1에서 채워 있을 확률 빼버리는 거죠. 자, 이것도 그냥 계산하면 죽어요. 계산 안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볼츠만 어프락시메이션 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하한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아까 공부한 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EV까지 해서 루트 x에 엑스포넨셜의 x 뭐 이런 형태의 적분을 풀면 될 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여러분 실력은 풀 수 있습니다. 다 풀어서 깔끔하게 정리한 식이 여기 아래쪽에 나오고요. 이때도 여기 중요한 지표가 나옵니다.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곧 홀의 농도를 결정하는 지표입니다. 앞에서 전자의 농도 N은 N 서브 C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EC 빼기 EF 나누기 KT였어요. 이 역시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로부터 얼마나 내려앉아 있느냐의 게임입니다. 결국 이 두 개의 상황을 그래픽하게 한꺼번에 생각해 보면 EF가 EC하고 EV 사이에 있는데 요 갭이랑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누가 얼마나 크냐의 싸움입니다. 요 EF 빼기 EV가 알파에 해당하고 EC 빼기 EF가 베타에 해당하죠. 결국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가 똑같다고 생각해봐요. 똑같으면 뒤에 값이 똑같겠죠. 앞에 값이 살짝 다를 수는 있으나 거의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N과 P는 같아요. 아, 이게 진성 반도체, 인트린직 퓨어 실리콘이에요. 퓨어 실리콘의 경우에는 EF가 한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내가 약간 아래 있어 0.007 그게 이 차이에요. 이 NC하고 MV 때문에 차이 나는 거고 그 근원이 요 녀석이에요. MP 에스터리스크인데 이게 유효 질량의 개념입니다. 홀과 전자는 분명히 다른 캐리어고 각자 실리콘 다이아몬드 구조 안에서 가지는 질량은 다릅니다. 뭐 그냥 같다라고 하면 네. 이 페르미 레벨이 EC와 EV 한가운데 있으면 전자홀의 농도는 당연히 같습니다. 그럼 거꾸로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다고 했죠. N이 P보다 월등히 크다 했어요. 그게 되려면 페르미 레벨이 요 컨덕션 밴드 이기까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베타는 엄청 작고 알파는 크죠. 알파가 커봐요.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엑스포넨셜 마이너스에 뭐 100만 쓰면 거의 0에 가깝죠. 그리고 홀은 거의 0으로 가요. 없어요, 없어. 언제요?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요.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근처에 있으면 N형 반도체.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 근처에 있으면 P형 반도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하나만. 그냥 요까지만 합시다. 그 N도 구했고요. E도 구했으니까 둘이 곱해보는 거예요. 곱해보세요. 이때 뭐 NC, MV는 그냥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엑스포넨셜은 곱하면 더하면 되니까 위에 있는 거 더해보세요. 재미나게도 페르미 레벨이 더하기죠. 그럼 빼기죠. 없어져요. 그럼 남는 거는 EC하고 EV밖에 없어요.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밴드갭이죠. 밴드갭은 물질이 정해지면 정해지는 상수입니다. 실리콘은 112, 경찰 신고번호 112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MP 곱하면 뭐라고요? NI 제곱이라고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럼 NI 제곱이 얘랑 같은 거네? NI 값은 결국은 그러면 밴드갭이랑 엄청 연관된 개념이에요. 결국 NI라고 하는 인트린직 도핑을 하지 않은 실리콘 친구인 절메니움 이런 두 개의 서로 다른 물질이 있다라고 할 때 원래 반도체 칩 처음 만들 때 절메니움으로 만들었었어요. 지금은 실리콘으로 넘어왔지만
이거 10의 10승이에요. 절메니움은 얼마일까요? 단, 힌트. 밴드갭 에너지가 실리콘은 1.12 일렉트론 볼트예요. 절메니움은 0.66이에요. 이 물음표 값은 10의 10승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뭐 여기 수학의 식이 있으니까 밴드갭이 작아졌으니 이 값이 작아지면 마이너스 붙었으니 전체가 커지니까 NI 커지겠네. 아, 얘는 10의 10승보다 큰 실제 값은 13승이에요.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직관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ECEV가 있는데 이건 실리콘. ECE, 그치. ECEV가 있는데 얘는 절메니움. 이러면 얘는 112. 얘는 0.66. 아, 짤래. 아,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0.66만 극복하면 되고 얘는 올라가는데 112 볼트 극복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컨덕션 밴드에 가만히 놔두는 게 이 절메니움이 실리콘보다 크겠죠. 네, 이렇게 물리적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이제 그 수치를 여기 오늘 유도한 요 식의 밴드갭 값만 탁 잡아놓으면 인트린직한 캐리어의 용도도 툭 튀어나오는 정량적인 식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했고요. 다음 시간에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전자분포 간단히 언급하고 다음 렉처 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